당신의 아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나요?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포트나이트?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2024년 10월 18일 플로리다 펜사콜라 한 10세 소녀가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주방 타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아기의 두개골이 골절되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의사들은 경악을 했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40년 경력의 베테랑 보안관조차 이렇게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법 집행을 해왔지만 이런 건 처음입니다. 정말로 뭔가 심각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10세 소녀는 혼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지시했습니다.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냉혹하게. 아기를 욕조에 빠뜨려라. 뜨거운 물로 화상을 입혀라. 바닥에 떨어뜨려라. 어른들의 목을 자르고 집에 불을 질러라. 이 모든 지시를 내린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낯선 사이버 범죄자? 다크웹의 악마?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아이의 친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대화가 오간 곳은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임 로블록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실제 사건 미스터리 루디입니다. 오늘은 2024년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믿을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인 사건을 다뤄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자신의 10살 된 딸에게 아기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르라고 지시한 사건.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이것이 그 여성의 첫 번째 범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먼저 로블록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로블록스. 전 세계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가장 사랑하는 온라인 게임 플랫폼입니다. 월간 활성 사용자가 7천만 명이 넘습니다. 아이들은 로블록스에서 게임을 하고 친구를 사귀고 채팅을 합니다. 부모들은 대부분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용 게임이니까요. 하지만 로블록스에는 채팅 기능이 있습니다. 사용자끼리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타라 알렉시스 사이크스, 36세 플로리다 펜사콜라 출신. 그녀는 로블록스를 범죄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10살 된 딸과 연락을 하기 위해, 그리고 딸에게 끔찍한 일들을 지시하기 위해서. 그날 10살 된 소녀는 위탁 가정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친어머니 타라 사이크스와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 가정에서는 생후 2개월 된 아이도 있습니다. 그 아기는 타라 사이크스의 친손자였습니다. 즉, 그 10세 소년의 조카였습니다. 그날 소녀는 로블록스를 통해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언가를 지시했습니다. 아기를 들어라. 주방에 가라. 바닥에 떨어뜨려라. 소녀는 법정 증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무서웠어요. 만약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으면 저도 해를 입히거나 죽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10세 소녀가 2개월 아기를 안고 주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아기가 칭얼거렸습니다. 소녀는 어른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지시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소녀는 아기를 떨어뜨렸습니다. 단단한 타일 바닥에. 쿵! 아기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아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위탁 부모가 달려왔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습니다. 진단 결과 두개골 골절. 아기는 다행히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10세 소녀를 신문했습니다. 아동옹호센터인 골프코스트 키스하우스에서 법의학적 면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소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 타라 사이크스가 로블록스를 통해 여러 가지 살해 방법을 알려줬다고 말했습니다. 아기를 욕조에 빠뜨려 익사시켜라. 뜨거운 물을 끓여서 아기에게 화상을 입혀라. 바닥에 떨어뜨려 죽여라.
하지만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지시가 있었습니다. 타라는 딸에게 위탁 부모들을 살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들이 잠들었을 때 칼로 목을 그어라. 집에 불을 질러라. 침대 시트에 에어로졸 스프레이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라. 10세 소녀는 실제로 이 지시를 따르려고 했습니다. 아니요, 따랐죠. 침대 시트에 에어로졸을 뿌렸습니다. 하지만 라이터를 작동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을 지르지 못했죠. 경찰은 에어로졸에 젖은 시트를 발견했습니다. 증거였죠. 위탁 가정의 성인들도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로블록스 대화 내용을 직접 봤다고 말했습니다. 스크린샷도 찍었다고 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타라 사이크스를 가리켰습니다. 타라 알렉시스 사이크스, 36세, 하와이 호놀룰루 출신, 현재 플로리다 펜사콜라 거주. 그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경찰이 그녀를 체포했을 때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첫 번째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불과 5개월 전인 2024년 5월 28일, 타라 사이크스와 그녀의 남편 제임스 사이크스는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동가족부 조사관이 사이크스 부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3000블록 로버트슨 로드의 그들의 집. 그곳에서 조사관은 14세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타라의 딸이었습니다. 그 소년은 임신 31주차였습니다. 그리고 영양실조 상태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소녀를 임신시킨 사람이 20세 남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성은 사이크스 부부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타라와 남편은 경찰에게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20세 남성이 자신들의 14세 딸을 임신시킨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성폭력입니다. 14세는 동의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하지만 사이크스 부부는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것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체포 보고서에 따르면 사이크스 부부는 20대 남성의 할머니를 협박했습니다. 1만 달러를 내놓지 않으면 내 손자를 죽이겠다. 할머니는 두려워서 돈을 지불했습니다. 1만 달러, 하나로 약 1,400만 원이 넘죠. 사이크스는 부부의 자신들의 딸이 성폭행을 당하고 임신한 것을 방치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돈까지 뜯어냈습니다. 이 사건으로 타라의 자녀들은 모두 그녀로부터 격리되었습니다. 위탁 가정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타라는 로블록스를 통해 다시 딸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살인을 지시했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후 로블록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내부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경찰이 제공한 두 사용자 이름의 활동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이 로블록스에서 소통한 것은 사실이지만 플랫폼의 대화는 우리 정책에 부합했으며 폭력을 지시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즉, 로블록스는 그런 메시지가 자신들의 플랫폼에서 오간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위탁 부모와 10세 소녀는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첫째, 타라가 메시지를 삭제했을 수 있습니다. 로블록스는 삭제된 메시지를 복구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 대화가 암호화가 되었거나 은어로 이루어졌을 수 있습니다. 자동화 필터링 시스템을 우회하기 위해서였을 것으로 추정되죠. 셋째, 일부 대화는 로블록스 외부에서 이루어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된 접촉 수단은 로블록스였습니다. 이런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안전성 문제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2024년 10월 18일, 타라 알렉시스 사이크스가 체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중 아동학대를 수반한 살인미수 혐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11월 8일, 추가 기소, 1급 계획 살인미수의 주범, 1급 계획 살인교사 2건, 그리고 아동학대. 보석금은 $350만 설정되었습니다.
하나로 약 50억 원. 사이크스는 에스캄비아 카운티 교도소에 보석 없이 수감되었습니다. 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여성은 사회에 극도로 위험합니다. 자신의 딸을 살인무기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사이크스의 공판은 진행 중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그녀는 수십 년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10세 소녀는 기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경찰은 그녀를 피해자로 봅니다. 어머니의 조종과 협박에 의해 움직인 것이기 때문이죠. 이 사건의 진짜 희생자는 누구일까요? 첫째, 생후 2개월 된 아기. 두개골 골절을 입었지만 다행히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향후 어떤 후유증이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둘째, 10세 소녀. 그녀는 어머니의 명령으로 아기를 다치게 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심리치료가 필요합니다. 셋째, 14세 소녀. 20세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임신했지만 부모는 그녀를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녀도 평생의 트라우마를 안게 될 것입니다. 넷째, 위탁 부모들. 그들의 선의로 아이들을 돌봤지만 자신들의 목숨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0세 소녀가 자신들을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에스캄비아 카운티 보안관 칩 W. 시먼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40년 이상 법 집행을 해왔지만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저는 정말로 이 상황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하물며 이런 행동을 지시할 수 있다는 것이 그녀에게는 정말로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온라인 플랫폼의 안전성. 로블록스는 어린이들에 위한 게임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부모들은 자녀가 누구와 대화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누구와 친구를 맺는지, 무슨 메시지를 주고받는지. 하지만 현실적으로 24시간 감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플랫폼 자체가 더 안전해야 합니다. 로블록스와 같은 회사들은 더 강력한 필터링 시스템, 더 나은 모니터링, 더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둘째, 아동 보호 시스템의 실패. 타라 사이크스는 5개월 전에 이미 체포되었습니다. 아동 학대로. 그녀의 자녀들은 그녀로부터 격리되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딸에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로블록스를 통해서. 시스템은 이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위탁 부모들도 몰랐습니다. 10세 소녀가 친어머니와 계속 연락하고 있었다는 것을. 더 강력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특히 학대 부모로부터 격리된 아이들의 경우이죠. 셋째, 건강 문제입니다. 타라 사이크스는 분명히 정상이 아닙니다. 자신의 딸에게 아이를 죽이라고 지시하는 어머니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녀는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무고한 아이가 다치고 10세 소녀가 평생의 트라우마를 안게 될 것입니다. 2024년 9월 26일 플로리다의 한 주방에서 10세 소녀가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것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명령이었습니다. 타라 알렉시스 사이크스 36세. 그녀는 로블록스를 통해 자신의 딸을 살인자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아기를 죽이고 어른들을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르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10세 소녀는 모든 것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아기는 살 수 있었습니다. 어른들도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습니다. 육체적 상처, 정신적 상처, 평생 지워지지 않을 트라우마. 타라 사이크스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350만 달러의 보석금, 여러 살인 미수의 혐의. 하지만 그녀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당신의 아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누구와 대화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온라인 세계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우리는 더 주의해야 합니다.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더 보호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시나요? 온라인 플랫폼은 어떻게 더 안전해질 수 있을까요?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희생자들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안전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실제 사건 미스테리 루디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